제가 이렇게 커피잔을 여기다 놓는 것처럼 또는 글씨를 쓴다든지 식사를 한다든지 어떤 목적된 행동을 할 때 손이 떨리는 현상을 수전증이라고 하죠. 근데 그 수전증은 손에 국한된 얘기고 그것을 의학적으로는 본태성 진전이라고 합니다. 본태성 진전은 그 약물로 조절이 아주 잘 됩니다. 그렇지만 약물이 어떤 일정 기간 동안 약을 드신다고 해서 그 증상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서 계속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조절하는 의미로 약을 드셔야 됩니다. 근데 증상은 계속 진행이 될 수가 있어서 약의 용량이 올라가다 보면 부작용도 생기실 수가 있고 또 약에 대한 이 내성이 생겨서 잘 조절이 안 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약물 치료에 부작용이나 한계가 있으신 분들은 약물 이외의 다른 치료, 수술이나 시술을 심각하게 고려해 보셔야겠는데요. 제가 이런 약물 치료 이외의 다른 치료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으니까 신경 써서 좀 들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본태성 진전증은 손이 떨리면 수전증, 머리가 떨리면 두전증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없이 발생하는 것을 본태성, 그러니까 떨리는 것을 진전이라고 해서 이것을 본태성 진전이라고 하는데요. 본태성이라고는 하지만 약 50% 이상에서는 유전적인 원인이 있다는 것이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전증은 듣기에 익숙하시겠지만 두전증은 조금 낯설게 느껴지실 수 있을 텐데요. 두전증의 특징은 초기에 본인이 머리를 떨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남들이 왜 머리를 떠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아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초기에는 남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고 더 진행이 되면 이 떨림에 의해서 어지럼증 같은 것이 발생이 되고 그런 것들이 쌓이면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두전증 말고도 앞서 근긴장 이상증에서 말씀드렸던 떨림성 사경증으로 머리가 떨릴 수 있는데 증상은 매우 유사하지만 두 질환은 치료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근전도 검사 같은 것을 통해서 정확히 진단하고 치료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본태성 진전증의 치료는 증상이 아주 약물로 잘 조절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수술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예를 들면 식사를 못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이 떨림이 약에 반응을 안 해서 그러신 분들은 이제 수술을 하게 되는데 떨림을 조장하는 뇌의 그 시상부에 어떤 핵 같은 아주 작은 위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위에 정기적 자극기를 집어넣어서 조절을 해주는 뇌신부 자극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즘 새로 각광을 받고 있는 수술법은 초음파 수술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뇌신부 자극술인 경우는 여기 머리에 조그만 구멍을 뚫어서 전극을 집어넣어야 되지만 초음파 수술은 머리에 구멍도 뚫지 않고 초음파가 이 두개골을 뚫고 들어가기 때문에 전혀 칼을 대지 않고 시상부에 초음파로 어떤 손상을 줘서 떨리지 않게 하는 수술을 하고 있어요. 요즘은 그러니까 뇌신부 자극술과 초음파 수술이 지금 대세를 이루고 있고 이 뇌신부 자극술인 경우는 양쪽을 한꺼번에 같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수전증 말고 머리가 떨리는 두전증이 있어요. 두전증인 경우는 한쪽만 해서는 별 효과가 없기 때문에 양쪽을 해야 되는 경우는 뇌신부 자극술이 더 선호가 되고 이 수전증, 특히 오른손이 많이 떨리는 경우는 왼쪽만 하면 오른손이 안 떨리기 때문에 한쪽만 할 경우는 초음파 수술을 하는 경우가 더 많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이 환자는 31세 왼손잡이 남성입니다. 양손이 다 떨리는데 특히 주로 쓰는 왼손이 더 많이 떨려서 식사나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을 받아 내원한 환자입니다. 오랜 기간 타 병원에서 약물 치료를 했으나 증상 호전이 되지 않았고 환자의 아버지도 비슷한 증상으로 가족력이 있는 환자입니다.
영상에서와 같이 물을 든 컵을 제대로 들지도 못하고 떨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증상이 양쪽 모두에 나타나면 동시에 양측 초음파 수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뇌심부 자극술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수술은 전신 마취가 아닌 국소 마취를 통해 각성 상태로 진행됐고 환자가 깨어있는 상태에서 전기 자극의 효과를 실시간으로 확인합니다. 손의 떨림은 즉시 없어지고 글씨도 잘 쓸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수술 후에는 체내 배터리를 통해 지속적인 전기를 공급받아 안정적인 상태가 유지됩니다. 본태성 진전은 약물로 어느 정도 증상이 조절되는 만큼 수술을 받아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특히 많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개개인마다 상황과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신경외과 진료를 통해 보다 나은 일상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